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04% 상승, 코스닥은 2.08% 상승 마감일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시황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설명을 시장의 어떤 주가 하락보다는 이쯤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관점을 일단은 어필을 조금 드리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인 것 같고, 제 생각대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 안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도 보시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2250포인트라는 이 고점을 놓고 저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곡이 아마 발생이 되어지면서 돌파가 좀 일어나게 되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비교적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 보시면 뭐 이런 구간들의 파동,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따가 코스닥 가지고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외바닥 잡고 약간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런 외바닥 잡을 때 반등 나왔던 고점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동안 진통을 겪고 돌파를 하니까 한 보름 정도의 이렇게 이제 뭐 잔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이제 이 구간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승 파동이 출현을 하고 이제 고점 찍고 살짝 이제 마무리가 좀 됐었고,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진통 구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또 며칠 이렇게 기다가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요때랑 좀 비슷한 파동의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왼쪽 엉덩이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6월 달에 저점 잡을 때는 쌍바닥으로 바닥을 만들었고 2월 달에 저점을 잡을 때는 쓰리바닥으로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진행 방향은 앞선 쌍바닥과 쓰리바닥이 아닌 역 헤드앤숄더의 형태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705포인트라는 저항대를 놓고 21선을 안착하기 위한 진통 구간이 아마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아마 진통을 보이다가 705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이렇게 좀 깔끔한 상승 파동,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승 파동이 출현을 한 것처럼 아마 11월이죠.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와 CPI 물가 지수라는 이벤트 전까지는 좀 잔잔하게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있기를 지금으로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을 한번 볼까요? 선물은 마이너스 0.6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내일이랑 해가지고 뭐 애플이랑 실적 발표가 좀 있죠. 내일은 이제 애플이 아니라 MS랑 뭐 알파벳, 뭐 코카콜라 이 정도 있고, 26일이 메타, 요 날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가 실적이 지금 그렇게 뭐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가 않아서 27일이 이제 애플이랑 아마존, 인텔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지그재그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실적 발표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 그 다음은 정말 뭐 별로 중요한 이벤트가 좀 없거든요. 11월 뭐 FMC랑 미국 중간 선거, 물가지수 발표, 그 전까지 해가지고는 조금 그래도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저는 잡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에 100%는 절대 없는 것이고, 특히나 뭐 종목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고, 예측은 예측일 뿐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더 우리 계좌를 지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리튬, 네옴시티, 우크라제건, 히토류, 원전 요렇게 네 가지는 진짜 굉장히 듣기만 해도 진부하죠. 신선도가 떨어지는 때를 상당히 많이 탄 테마들만 좀 남아 있고 그나마 좀 신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 한동훈, 김동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마의 수도 적은데 그 중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이 때를 많이 탄 신선도가 또 떨어지는 애들이라는 점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얼마나 테마적으로 불황인지 알 수가 있죠. 아, 그만큼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 안에서 잘 찾아가지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뭐 이제 테마주보다는 사실 지수를 좀 예측하면서 지수 반등 시 같이 신뢰도 있게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도 좀 매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뭐 정혜원방에서도 뭐 LNF 비롯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겼는데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저는 LNF랑 코스모신 소재 두 종목을 주력으로 좀 보고 있고요. LNF도 제가 뭐 요때쯤 해가지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얘가 요렇게 외바닥을 만들고 시장은 쌍바닥 찍고 쌍바닥을 찍으러 가고 있는데 얘가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을 찍지 않고 여기서 시장이 폭락한데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이 안정 찾거나 반등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같이 슈팅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실제로 상승이 나왔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올 초 2월 달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얘가 한 30%, 32%가량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좀 큰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 나오는 거를 제외하면요. 그리고 7월 달에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올 때는 요렇게 한 28% 요거까지 치면은 뭐 30% 언저리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장이 저점 찍고 한 30%의 반등은 약간 큰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좀 나와준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럼 이번에 얘는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대충 계산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121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선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이겠구나. 그러니까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서만 내가 아는 구간만 먹고 나와주는 게 이 트레이딩 수익 매매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다? 욕심입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견뎌내고 손절을 해야죠. 근데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그것은 뭐 트레이딩이나 수익 매매가 아니라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끊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아는 범위 내에서만 먹고 이렇게 이제 절제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저희 정혜원방도 요때쯤 이제 들어가서 딱 목표가가 뭐 121선 요렇게 다 팔아야겠다 이것도 욕심이죠. 그래서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요 정도 사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나왔었고 지금 다시 눌렸다가 제 반등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시장이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24만 원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가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파동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121선을 뚫고 더 가냐 마냐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모신 소재도 뭐 제가 요때쯤 뭐 방송에서 시장 반등 나오면은 아마 전고점까지는 한번 터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딱 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남았죠. 그래서 추가 파동이 나와서 만약에 전고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재돌파로 갈지 여부는 전적으로 뭐에 달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LNF, 뭐 코스모신 소재, 뭐 2차 전지 관료주들은 섹터 종목입니다. 테마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뭐 뚫고 간다, 맞고 떨어진다 판단할 순 없습니다.
단 한 번 터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정도. 그 다음은 이제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리튬 애들 중에서도 이런 섹터 애들이 아닌 뭐 테마 급등주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리들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뭐 WI도 뭐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얘도 뭐 이제 전고점은 한번 칠 거는 같은데요. 공략하기에 그렇게 이제 쉬운 자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위험자도 뭐 달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양이랑 미래나노텍도 사실 자리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리스키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 자리 같은 경우는 저도 공략을 하긴 했지만, 얘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도 약간 이제 쌍봉의 느낌이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쌍봉이었고, 그러고 이제 쌍봉 만들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넓게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쌍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또 돌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금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괜찮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금양 세력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죽이기보다는 뭐 한 번 정도 더 돌파 파동이 나올지 않으리란 부분 또 없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비리비리 하다가 가야 될 자리인데 비리비리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 이런 식으로 시장 한번 이렇게 흔들릴 때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 2만 원 가격을 확실히 좀 돌파해주고 나서 좀 안정적인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공략을 한 번은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뭐 휴마시스 설명드렸을 때랑 비슷하게 절대 분할 매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략을 하더라도 대응을 짧게, 분할 너무 이제 뭐 많은 분할 매수보다는 대응을 좀 짧게, 들어갔는데 밀리면 자르고 다시 잡고 자르고 다시 잡더라도 막 이렇게 분할 매수 하다가는 또 골로 갈 수 있는 자리요.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5천 원짜리가 한 4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쌍봉 맞고 단기 고점이 나오는 듯 했는데 다시 이렇게 천천히 밀고 올라가면서 이런 뭐 16,000원을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17,000원을 돌파해 주는 흐름 안에서 우리가 뭐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네옴시티랑 우크라 재건주들도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이대로 죽기보다는 조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신건설이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들었었던 장본인인데, 뽑고 죽이고 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뽑으면서 121선 재돌파나 2만 원 재돌파 하는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 문제는 한미글로벌인데 얘가 일단 뭐 바닥에서 뭐 12,000원짜리가 지금 한 3만 한 4천 5천 원까지 일단은 좀 찍었으니까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1파 뭐 한 2파, 만약에 3파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는 2파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쌍봉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죠.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공략하기에 조금 안정감이 드는 자리가 아닌 리스크, 좀 무섭다라는 마음이 드는 자리들을 공략을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요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내가 주식을 공략을 할 때는 너무 그렇게 무분별하게 분할 매수해야겠다라는 전략보다 짧게 대응하고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잡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 뭐 아무리 고점이고 리스키한 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뭐 공략을 못할 만한 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3%든 마이너스 5%든 손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신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3배 오른 자리든 5배 오른 자리든 10배 오른 자리든 나에게는 그냥 똑같은 자리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손절해야지 하고 들어가지만 막상 하락을 하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버튼을 우리가 누르게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보시는 초보자 우리 분들한테 오해가 살 수 있으니 자꾸 이제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미글로벌의 지금 자리도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385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임과 동시에 또 쌍봉으로 맞고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한 자리인 거예요. 모든 주식은 다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제 재건주들도 움직임을 보시면은 뭔가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뭐 유신 데모, 뭐 현대 에버다임도 보시면은 요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리 꽂았는데 오늘 갭 띄우고 다시 이 음봉을 이제 다 감싸 안지 못했는데 음봉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이런 것만 봐도 재건주들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네옴시티보다는 재건주들 쪽이 정말 혹시라도 뭐 휴전 얘기랄지 러시아군의 뭐 후퇴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파급력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옴시티는 반면에 뭐 추가 파동이 이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으나 어떤 그 뭐 새로운 뉴스에 대한 파급력, 화제성, 이슈성이 뭐가 나올 게 사실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옴시티보다는 재건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폭발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도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동국 RNS, 유니온 머티, 그 다음에 세노테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있는데 동국 RNS도 상한가를 이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상한가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다시 뽑으면서 종가를 이 박스를 돌파할 것처럼 갖다 놔놓고 또 시간에서 밀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20일 날 목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흔들기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 내일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음봉 나왔다가 다시 또 양봉 채우면서 또 종가를 이 박스 근처에 갖다 놓는다.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또 클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히토류 애들이 종가 이쁘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 시간에랑 막 해서 밀고 이 패턴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속기가 싫으니까 종가에 또 많이 안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날 개미들이 많이 안 따라 붙으면 그땐 또 이렇게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국 RNS가 요 가격대 5,000원이 중요하겠네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유니온 머티리얼도 상한가 뽑고 이날 상한가가 그래도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상한가 패턴이 일부러 상한가를 뭐 안 보내는 패턴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상한가 못 들어갔다라고 해서 뭐 추가 파동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상한가 깔끔하게 닫고 갭도 많이 뜨고 이런 패턴이 좀 오히려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뭐 유니온 머티가 상한가 어찌됐건 이날 이렇게 보내놓고 딱히 이제 뭐 한 건 없죠. 파동이 나온 부분은 없어서 뭐 눌러놓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일 음봉 나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양봉 채웠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보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세노텍은 지금으로서는 좀 3등주 같고요. 동국 RNS랑 유니온 머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국이를 유니온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동국 RNS가 1등주로 보고 뭐 전략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원전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 나왔다가 빨리 이런 식으로 뭐 죽어버리기보다는 또 원전은 또 원전이니까 재료도 있고 그래서
파동이 뭐 단순 기술적 파동보다는 조금 더 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자리들은 아니요. 저는 이제 시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구간에서의 이런 뭐 정배열 파동이나 아니면은 역배열 파동이라도 앞쪽에서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한가들을 사실은 좋아하지. 지금 시세가 한번 다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다 죽은 과정에서 이제 설거지 파동 같은 이런 자리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항상 이런 자리들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시장이 아무리 뭐 좋아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뭐 다시 파동을 내고 전고점을 가고 이렇게 지금 기대하기는 확률적으로 좀 많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가 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한들 뭐 한 121선까지 정도의 전략을 짜놓고 하는 정도? 근데 뭐 여기서 뭐 엄청 뭐 이렇게 길게 뭐 볼 수 있는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만 121선이면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파동.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 정도 뽑고 이렇게 죽기의 원전이란 테마를 생각하면 조금은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뭐 인물이 부각돼서라기보다는 지금 이슈가 있죠. 이재명 지금 대표가 뭐 검찰 수사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정말 혹시라도 뭐 구속 수사가 된다라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지금 뭐 한동훈 주나 뭐 김동연 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 뭐 오파스넷만 봐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 얘가 혹시라도 시세가 더 추가적으로 났을 때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어떤 상상을 좀 해보면서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은 연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얘가 뽑고 좀 뽑다가 다시 좀 이렇게 좀 죽였다가 뭐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런 고점들을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신고가고 차도 너무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파스네 또 굉장히 좀 좋게 일단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PM 풍년도 뭐 앞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냈던 점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간적으로 조정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봐도 될 만큼 여기서 박스권 파동을 많이 만들면서 지금 거의 이평선을 정배열을 이뤄놨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료 리딩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